자, 먼저 팽이버섯 된장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팽이버섯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이 팽이버섯을 밑둥을 이렇게 사오면 잘라서요. 말릴 거예요. 말려서. 말려요? 네네. 말려서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채반 있잖아요. 네. 채반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제 펼쳐서 팽이버섯을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우리가 오늘 총 8봉지가 있는데요. 그 8봉지 중에서 4봉지는 이렇게 펼쳐서 좀 말릴 거예요. 햇빛에다 말리게 되면은 원래가 그 팽이버섯이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햇볕에다가 말리게 되면은 더욱더 비타민 D가 많이 쬐어서 이렇게 식품 속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리는데요. 아침에 내놨다가 저녁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요걸 2, 3일간 말리게 되면은 팽이버섯이 가느다랗게 실처럼 말려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려진 것을 가지고요. 볶으면은 요 정도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팽이버섯을 준비했는데요. 이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통에도 좋고 또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래서 좋은데 오늘은 이 팽이버섯 말린 것을 밑국물을 내서 고기와 함께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팽이버섯으로도 밑국물이 가능한가요? 네. 육수보다도 진한 그런 향이 올라온답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팽이버섯 차로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린 팽이버섯을 가지고요. 한번 팽이버섯 된장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국물을 낼 때 말렸잖아요. 제가 지금 한 번은 볶아놨는데요. 요것을 불에다가 조금 낮은 불에다가 넣고요. 말린 팽이버섯을 이렇게 볶아요. 볶으면 이 색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이 색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충분하게 이 팽이버섯을 볶아주면은 이렇게 갈색이 나요. 이렇게 난 데다가 물을 넣고 준비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말린 팽이버섯을 넣고 밑국물을 내주게 되면은 국물이 굉장히 진한 밑국물이 만들어진답니다. 기운 빠질까봐 저는 오늘 또 고기도 좀 넣었는데요. 만약에 고기가 없을 때에는 이 팽이버섯 밑국물 가지고만으로도 충분하게 고기의 그 육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밑국물이 된답니다. 워낙 국물 자체가 진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것을 끓여서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서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충분하게 진한 팽이버섯 밑국물이 된답니다.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린 팽이버섯을 끓여주면은 진한 밑국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고기를 좀 사용을 해서 또 고기 밑국물을 또 만들어 줄 거잖아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무의식 중으로 팬을 올리고 불을 켜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팬을 올리고요. 참기름을 먼저 이렇게 냄비에다 넣고요. 냄비에다 넣고 고기를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섞어서 준비를 해준 다음에 바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냄비에 고기가 달라붙지도 않고요. 아주 충분하게 잘 이제 볶아지게 되는데, 네, 이때에 반드시 속까지는 익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고기가 구운 색깔이 날 때까지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고기가 구운 색깔이 다 났잖아요. 네. 이때 넣어주는 물은 반드시 찬물. 찬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뜨거운 물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또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세게 해준 다음에 끓일 거예요. 자, 끓으면은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막 올라오겠죠. 예. 이때 또 하나 포인트. 거품을 반드시 걷어주셔야 되겠어요. 예, 다 걷어주고 나서 불을 줄이고 20분간 끓여주면은 아주 맛있는 양진머리 밑국물이 된답니다. 요거 딱 만들어서 딱 드시면은 네.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시겠네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지금 끓여놓은 게 있거든요. 고기를 지금 이렇게 이제 끓여서 밑국물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팽이버섯 밑국물 내놨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주 맑으면서도 진하죠. 자, 이걸 이렇게 이제
걸러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것도 왜 먹지 왜 안 먹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이걸 이제 드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빨 사이에 다 껴요. 아, 좀 질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밑국물을 낼 때 이미 다 빠졌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줬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불을 켜고 이제 끓이는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고기 밑국물, 팽이버섯 밑국물 낸 거에다가 된장을 4큰술을 좀 이제 풀어주는데요. 그럼 이 된장은 네. 집된장인가요? 아니면 시판되는 된장인가요? 시판되는 그 된장의 염도로 맞춰서 제가 4큰술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집에 있는 된장으로 사용을 하셔서 그렇게 이용을 하실 때는 어머 우리 집 된장이 시판 된장보다 좀 짜더라.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시판 된장에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드셔보셨을 때 좀 짜다 생각될 때는 조금 덜 넣으세요. 덜 넣어서, 뭐, 예. 뭐 3큰술 넣는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덜 넣어서 나중에 좀 더 첨가하는 거는 모자른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처음부터 짠데 그냥 4큰술 넣으랬다고 또 4큰술 넣으면은 또 짜면 맞습니다. 곤란하잖아요. 요리는 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다가 다진 마늘. 네. 그리고 여기다가 간장. 국간장. 예, 까지만 넣고요. 이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끓이는 동안에 나머지 팽이버섯 손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밑둥을 따고요. 이것은 3등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는데요. 그릇에다가 제가 한번 담아볼까요? 자, 이때에 이특 씨가 요 밑부분을 이렇게 좀 뜯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오늘 장에 갔는데 너무 유달리 팽이버섯이 저렴해요. 근데 나는 양을 좀 많이 넣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팽이버섯의 양을 좀 많이 넉넉하게 넣고 싶을 때는 한번 데쳐서 넣는 것도 좋아요. 예. 너무 많이 넣을 때 그냥 넣는 것보다는 데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좀 저렴할 때 구입해서 이용하시면은 또 말려놨다가 또 드실 수 있고. 예, 그럼요. 자, 이제 팽이버섯 밑국물은요, 꼭 팽이버섯 된장국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김치찌개, 된장찌개, 또 라면 좋아하시죠? 예. 라면 끓일 때도 그 라면 밑국물로도 굉장히 좋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은요, 지금 잘 끓어오르고 있죠? 예. 자, 이때에 우리 아까 썰어놓은 팽이버섯을 넣도록 하는데요. 어머나, 많다. 이렇게 생각 들죠?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랍니다. 자, 끓어오르면은요, 금방 숨이 죽어서 굉장히 작아진답니다. 한 소끔만 더 이제 네. 끓여주면은 팽이버섯은 숨이 죽어서 굉장히 양이 적어져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뭔가 많아서 팽이버섯이 국물 다 빨아들일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자, 팽이버섯 넣고 나서 네. 끓는 동안에 저희 가지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까요? 어묵가지 볶음이었었죠? 네, 그렇죠. 어묵가지 볶음에 가지 한번 손질해 보겠는데요. 자, 가지가 아주 굵어서 둥글둥글 할 때는요, 반 갈라서 어슷어슷 썰어주고요. 만약에 가지가 좀 작을 때는 통으로 썰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반으로 쓸 때에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쓸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의 휘어진 거는 이런 식으로 잡고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것을요, 한 두께 0.3 내지 0.4 정도로 해서요.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서요. 가지를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길쭉길쭉하게 이제 썰어주고요. 사실 우리가 어묵볶음은 많이 먹어봤는데 네. 어묵과 가지가 함께 들어간 볶음이잖아요. 네. 어울릴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맛이 정말 제각각 달라서 너무 예쁘게 잘 예, 맛이 난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묵도 준비를 했는데요. 어묵까지 썰어놓고 저희가 또 된장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묵은 역시 마찬가지로 반을 잘라서요. 이렇게 쌈각으로 저는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묵은 튀김에 이렇게 튀겨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요. 네. 자, 튀겼던 기름기를 쭉 빼주도록. 빼주죠. 예.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요. 이렇게
자, 기름기도 네, 빠지고 불순물도 다 제거가 되고. 맞습니다. 네, 불순물도 제거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요. 아, 자, 그러는 동안에 지금 팽이버섯 된장국이 끓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 정말 맛있게 끓고 있는. 네, 그렇죠. 예. 자, 와, 정말 맛있게. 근데 진짜로. 자,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많았거든요. 그 많았던 네. 팽이버섯이 다 어디로 가고 없이 국물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된답니다. 이때 한번 정말 이열치열이라고 이렇게 여름을 맞이할 때에 이게 드시게 되면 네. 건강에도 좋고 아주 또 맛있는 팽이버섯과 함께 자,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대파 좀 썰은 거, 그리고 홍고추 좀 썰은 거,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일염은 간을 보시고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는 완성 접시를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가 좋죠? 네. 자, 이제 그릇에다 떠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릇에 떠보겠습니다. 자, 양진머리도 넉넉하고요. 사실 이게 된장향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소고기 향도 싹 오면서 네. 팽이버섯 향도 올라오니까 네. 그 오묘한 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뜬 다음에요. 마지막에 쪽파 송송생 걸로 이렇게 좀 올려주면은 국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근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 된장국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루룩 떠먹기 좋은 팽이버섯 된장국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어묵가지볶음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아까 가지를 썰어놨잖아요. 자,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 보통 보면 어묵하고 가지를 그냥 같이 볶는다 생각을 하거나 같이 네. 조리거나 생각하잖아요. 예.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한번 구워서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팬에다가 가지고 가서 가지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넣고요. 뭐 기름을 두르거나 그러진 않네요. 기름 전혀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요. 마른 팬에다가. 네네네. 이렇게 해서 좀 구워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굽는데요. 좀 이 굽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구워주는 동안에 저희 양념장 한번 합쳐보고요. 바로 어묵을 좀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고춧가루 좀 준비해주고요. 고춧가루를 조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장 좀 넣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제가 참치액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액 그리고 이제 생강즙. 왜냐하면 어묵이기 때문에 생강즙 조금 그렇죠. 넣어주고 예. 그리고 맛술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늘 좀 넣어주고요. 여기 뭐 올리고당 사용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리고당이 집에 없으면은 물엿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탕도 괜찮죠? 네, 설탕을 넣을 때는 조금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물엿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올리고당까지 넣어가지고 잘 섞어준 다음에요. 다신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러는 동안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지 한번 볼게요. 자, 가지 뭐 연기가 나고 이러죠? 자,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좀 잘 안 익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익어주느냐면요. 네. 제가 미리 조금 익혀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그렇죠. 볼까요? 야, 이거 탄 거 아니죠, 선생님? 네, 탄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지금 익혀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좀 익혀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좀 미리 구워놨고요. 자, 아까 준비해놓은 양념장 있잖아요. 양념장부터 먼저 주시면은요. 바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념장을 넣었는데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끓어오르죠. 이때 어묵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제가 좀 집어서 주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그냥 볶지 마시고요. 여기다 뚜껑을 한번 덮으면은 이 양념장이 쫙 어묵 속으로 스며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보통 후라이팬에 뚜껑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럴 때는 재밌는 거는 이 후라이팬하고 같은 크기의 뭐 튀김팬도 좋고 후라이팬도 좋고 이렇게 맛 덮어 놓으면은 그냥 금방 뚜껑 역할을 해서 이 어묵이 막 부풀어 올라요. 예. 그렇게 해서 양념이 쏙 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뚜껑이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어묵이 양념을 싹 스며들어서 이렇게
부풀어진 모습 보이잖아요. 예. 우리 왜 어묵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묵꼬치 같은 거 드실 때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올란 모습 보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묵이 충분하게 이 양념장 맛을 흡수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제 정도 그 길거리에서 네. 어묵꼬치 먹을 때도 네. 금방 담근 거는 좀 네.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국물 쫙 이렇게 먹은 흡수해가지고. 어묵들은 예, 예.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뚜껑을 열어 지금 보시면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상태 있죠.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충분하게 양념을 준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연 다음에 다시 졸여주면은 정말 어묵이 쫀득쫀득해요. 그러겠네. 예, 예, 그런 식감을 줘. 이때 졸일 때 국물이 한 2큰술 정도 남았을 때까지 졸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양념장이 좀 배이면은요, 한 2큰술 정도 이제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때에 구운 가지를 이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구운 가지를 넣고요.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개로, 예, 이렇게 해서 거의 양념이 다 스며들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이 소리 너무 좋죠. 확실히 이제 가지가 들어가니까 양념이 확 더 줄어드네요. 그렇죠. 예, 가지가 이제 나머지 양념을 쫙 흡수를 하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저희 홍고추, 풋고추를 좀 썰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풋고추 또 홍고추 이렇게 해서 좀 넣어서요. 이것도 한번 같이. 여름 되면 홍고추, 풋고추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와, 색감이 또 이제 들어가니까 네, 좀 살아나죠. 더욱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가요? 자, 이제 거의 양념장이 없을 때까지 이제 졸여주신 다음에 이제 완성 접시로 한번 가져가서 담아볼까요?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 저녁에 돌아오면은 밥 반찬으로도 너무너무 좋고요.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또 밥 반찬으로도 좋은데요. 안주로도 좋아요. 안주로도. 예. 구운 가지가 또 주는 식감이 아주 또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지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쪽파 있는 걸로요. 쪽파를 이렇게 좀 송송선 쪽파로 이렇게 좀. 자, 가지를 더해 제철 반찬으로 신분 상승한 어묵 가지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구수한 맛이 매력적인 팽이버섯 된장국,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밑국물을 만들 때 말린 팽이버섯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국물 맛이 훨씬 진해진다는 사실. 담백한 국물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팽이버섯 된장국으로 입맛 살리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